자, 남북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측의 핵심 인물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지난 금요일 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11월 달 이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개입 기조에서 물러서려는 기조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을 했습니다. 자, 6월 12일이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인데요. 그 2주년에 지금 미국 측의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말한 사람은 이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는 독일 빌트지하고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매우 확실하게 한국, 일본, 독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내오기를 원한다. 자, 미국의 구미를 맞춰주고 있는 중동은 썩 빠졌어요. 카타르나 사우디나 이런 데는. 그리고 UAE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공식 비공식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국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선언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트럼프 재선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리처드 그리넬. 자, 이 사람은 트럼프의 재선 캠프에서 외교 안보 쪽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처드 그리넬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 대선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지금 트럼프가 주독 미군 9,500명을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일주일 전에 나왔죠.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국장 대행으로 임명돼 가지고 지금 이 존 래클리프 신임 국장이 상원 인준 절차를 정식으로 밟을 때까지 3개월간 DNI 국장을 맡을 정도로 트럼프의 신임이 두터운 충성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DNI 국장 대행이다랍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0일 자신이 한국의 방위비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자, 합의 직전에 갔던 이 방위비 협상을 자기가 비토났다 했어요. 그래서 8,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금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정액을 요구를 했다라고 말하며 이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하고는 관계없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애측 불허의 트럼프 스타일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지금 대선이 코로나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이 흑인 사망 시위 사건 이런 걸로 이렇게 코너로 몰리면서 지지율에서 매우 어렵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깜짝 쇼로서 해외 미군 감축, 특히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이 협상은 SMA라고 그러죠.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포류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카드를 쥐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이 원하는 30% 인상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은 처음에 자신들이 불렀던 50억 불에서 많이 낮췄는데
30% 인상하자는 것도 안 받아주고 있다. 불과 한 2천억 이상을 올려달라는 것도 안 받아주니까, 자 이제는 이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로 써서 이걸로 미국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시키고 국내용 성과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될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도발한다고 자꾸 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주한미군을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 충격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 북한이 지금 매일 저러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뺀다라는 것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뿐만 아니라 동맹 약화 등 이런 부분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래서 리처드 그리넬 전 대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분명히 이 카드를 대선 전에 쓸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측근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 이후에 김여정이가 한국을 향해서 공갈 협박을 한 직후에 먼 나라 갈등은 미국의 의무가 아니라고 김여정이 발언 직후에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13일 오후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군에서 나설 차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냥 남일처럼 먼 나라 갈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내 관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말했느냐? 미국의 육사 웨스트 포인트 졸업식에 가서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더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책무는 다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축사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우리가 세계 경찰이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날 적들에게 우리를 알리겠다. 우리가 위협받는다면 결탄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을 향해서 ICBM이나 핵을 이렇게 협박을 하면 싸우겠지만 먼 나라 오랜 갈등은 우리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으로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가 휘발유를 끼얹어 줬다.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지금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이 철통 같아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실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2년이 전에 만났는데 지금 동맹은 덜 안전해지고 또 김정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이 시간에도 더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미 MBC 방송국은 지금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 2주년이라고 하며 아름다운 친서에서 악몽까지라 말하며 트럼프의 북한 도박은 어떻게 파산했나라는 이런 기사에서 미북 관계가 싱가포르 이전 원점으로 해기를 했고 트럼프의 위험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며 북한이 트럼프 재선에 타격을 입히려고 10월쯤에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 재선은요, 바이든이 상승세를 탔어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 60%는 트럼프 지지를 막기 위해,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투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치유 화합의 대통령을 내세워서 경합주인 6개 주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전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집토끼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백인 보수층의 집안은 단단하고 또 샤이 트럼프가 지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든의 반 트럼프 전략이 지금 흑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하는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70대 후반에 백인이라는 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이제 경합주에서는 어쨌든 이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승부수가 주한미군 철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15 지금 20년 된 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6월 15일 날 2000년 방문해 있죠. 그런데 이 20주년 되는 날 북한이 보란듯이 지금 이 정권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은 끊임없이 이 반미 반의를 하고 또 친중 친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문 정권을 향해서 저렇게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중국은 현재 중국이 미중 갈등에 지금 휩싸이면서 중국이 그렇다고 대만을 갖다가 함부로 할다면 미국하고 또 싸움이 크게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만한 홍콩을 병합하고, 그렇다고 중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세게 붙으려면 중국은 일본에 그야말로 통화 서합에 의한 일본의 돈을 차입하는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중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만만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뻣뻣하게 속국 부리듯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친중 친북을 하고도 그쪽에서 지금 아주 배척받고 있고, 한편으로 동맹해야 될 일본하고는 다시 또 반일 기치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 위안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에 이렇게 압수한 이 재산을 이제 매각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8.15를 앞두고 윤미향을 덮으려고 반일 감정을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뿐입니까? 미국하고의 문제는 총선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네들한테 따라서 안 간다. 때로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뭐라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문정인이나 지금 임종석이가 총선 승리 이후에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이 남북 간에 각종 지원해주고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자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또한 북한에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식량이나 의료 지원 또 이 건강상 관광 재개 등을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남측과의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 푼돈을 받고 또 남측이 지금 북한을 이 비핵화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에 주된 역할을 하고 이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6.15 20주년에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한국이 끝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3% 인상으로 해주고, 안 하려면 그냥 너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형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한국이 SM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깨버리고 뻣뻣하게 놓는 게 트럼프로서는 매우 유리한 찬스다. 자, 이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미국의 국민들에게 내가 미국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말 안 듣는 저런 우방에 본때를 보였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2년 동안에 트럼프가 완전히 악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언론의 비판을 주한미군 철수로 덮어버리는 그런 지금 맞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미 관계가 가고 있는데 북한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